사실은 2013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실패했느냐.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속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지고 특별검사팀이 구성되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투표율 조작 그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본질이 또 묻어질까 싶어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제가 이거 투표율 조작, 그다음 개표 조작 이거는 서부를 열어보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세력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서부를 좀 조사를 하고 해달라고 검찰에 작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를 열고 선거법상 무엇이 위반인지 증거를 가지고 하면은 부정성을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증거는 지금 산더미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공문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몸통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선거는 2001년까지 수개표 방식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시점까지는 수개표로서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전자개표기를 도입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전자개표기로 가지고 부정선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리둥절할 건데 그 정확한 전자개표기가 왜 문제가 있느냐. 전자개표기 정확도가 98%입니다. 속도를 올리면 더 정확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작업 개표를 해야 됩니다. 수작업 개표와 동시에 개표 창간이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돌리면서 수작업 개표 창간을 한다고 제가 노조위원장 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싶어가지고 개표장에 갔더니 수작업 개표를 완전히 빼버리고 개표 창간을 못하게끔 개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을 이번 6.3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운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25년 동안 전자개표기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려면 그 절차를 3가지 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선거 규칙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막무가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작업 개표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개표 창간도 누락됐습니다. 25년 동안 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25년 동안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이건 증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하면서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유탈시키고 증거를 배제해버립니다. 대법원이 2004년 4월 31일 날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판결이 지금 현재까지 판례로 적용되면서 자동으로 부정선거를 일어나게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중앙선관위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 업무론 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부터 중앙선관위가 전체가 개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면 우겨대가지고 막무가내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전술을 쓰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더 보탠다면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반드시 3곳을 넣어야 됩니다. 3곳을 넣어야 다소 선관위가 창고가 허술해서 보관을 허술하게 해도 그 투표용지를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년 번호를 한 곳만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고 언제든지 불법 행위가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선거 관리를 했습니다. 헌결 선거법으로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냐. 선거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돼버립니다. 그 또한 25년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이 사전투표에서는 어떻게 되냐.
사전투표는 제가 볼 적에 부정선거를 하려고 구멍을 뻐끔 뚫어 나가 있습니다. 그 구멍이 어느 정도냐? 대형 16톤 트럭이 들락날락 할 정도의 구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구멍을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사전투표 하시러 가면 사전투표소에 가시면은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발급기는 인터넷으로 작동이 됩니다. 명부에 조회가 되면서 투표용지가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그 자동으로 이제 프린트가 되어 나오고 또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일시 날인해 버립니다. 수백 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사전투표를 하러 와서 사전투표 규정 158조 5항이 단서가 있습니다. 원래 사전투표는 관내 관에 모두 다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5항에 가서 단서를 넣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맨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수백 장을 빼가지고 한꺼번에 창간이 몰래 투표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 범죄가 되도록 선거법을 헌결 상태로서 선거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이후 새로운 형태의 그 부정선거가 또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면 2단계는 사전투표로서 부정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를 봅시다. 관내 사전투표하면 투표소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관리인에 보관을 합니다. 그 보관하는데 보관을 철저하게 하면 의심을 하지 않는데 그 보관한 상태를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화면으로. 그리고 그게 CCTV를 한 3개, 4개를 걸어두었으면 절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바꿔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선관위 요구해도 길을 막았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사전투표를 완벽하게 부정선거를 하여금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에 007 작전을 해버리면 사전투표는 통바꿔치기는 식은 죽먹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부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관리 업무가 저는 일반 행정 업무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호인들과 사법당국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을 해본 결과 선거관리 업무가 일반 행정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해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국민들이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고 어렵다고 하면 선입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안을 이제 찾았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해방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헌법에 맞은 민주 시민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 시민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국민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겸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겸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오만 행위를 다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역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고대사의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를 해결하고 반드시 유럽과 같이 시민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좌파들이 준동해서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 것이 서서히 해결되고 이 땅에 다시는 좌파 이상한 인연관계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정선거 전체를 봤고 이번에 이게 해결되면은 그런 방안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게 하셔서 혹시 질의응답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두 분께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분, 그다음에 답변 2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아니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예. 고시내우 지도자는 배창호 목사입니다. 예. 저희가 5.10 사태가 벌어지고 보령에서도
지금 8월 30일 날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 장기하 박사님 말씀하시는 전국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민들이 일어난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 혁명하라고 장군들 찾아가서도 혁명하세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그렇게 혁명하는 데가 구속을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 전문에 그 불의한 건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그 문장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구속을 안 당하고 이래 왔습니다. 검찰에서도 구속을 시키려고 한 20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다가 검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당신 국정문란죄로 20년 동안 집어넣겠다 하더라고. 아니, 넣으라고 하게. 왜 그걸 자신 있게 하느냐. 헌법 전문에 있다. 부정선거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다 할 수 있고, 검사 자신도 내가 칼로 찌르면 죽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기는. 그거를 알면서 그 조문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이 친구가 저를 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속을 못 시키고, 부정선거 없는데 부정선거라고 한다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제가 1년 10일 동안 서울구치소 감옥 살다가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 방면대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그 재판이 만 13년을 넘었습니다. 넘었고, 15년 되면 면소가 됩니다. 저는 이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하니까 이건 면소 사건이다 하고 그 일반 형법을 봤어요. 근데 면소가 옛날에 15년이었는데 지금 25년으로 바꿔놨어요. 그것도 제가 앞으로 파봐야 된다. 왜냐?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우리가 면소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가 인정되고 무진장한 국가 손해배상이 만들어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15년을, 면소 기간 15년을 25년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확인해보고 좀 문제가 있으면 헌법 소원을 내야 됩니다. 헌법 소원을 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 면소 15년에서 25년을 늘리는 것은. 그런 또 생각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